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7화 라오허의 보관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는 이령이 대흥의 칠성월을 막아서면서 끝이 났었죠. 라오허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칠성월의 힘인데 이령이 이 거대한 힘을 맞아서 한참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령은 칠성월의 힘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대흥이 자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힘을 축적한 것에 놀랍니다. 자신도 일족의 힘을 흡수하면서 강해졌지만 대흥의 힘을 겪어보니 아직도 충분치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놀라기는 함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샌님 이령 따위가 칠성월을 어떻게 막고 있는 건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죠. 이령이 칠성월을 막는 사이 라오허는 제정신을 차리고 서서히 몸을 일으킵니다. 다급해진 대흥은 이령에게 비키라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데요. 버티는 이령을 힘으로 밀어버리고 라오허를 공격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오허의 힘을 갖고 흰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령은 죽게 될 것이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아바이의 명을 어기게 될 겁니다. 고민하던 대흥은 결국 칠성월을 회수해서 이령을 살리는 길을 택했고 이 모든 게 자기가 흰산의 기준에 진즉 닿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제 라오허와의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기습작전 실패에다가 그간 기물에 축적한 힘을 다 써버렸으니 오히려 불리한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흥의 말에 따르면 후계 구도는 원래 대흥과 함화 둘뿐이었고 이령은 나중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둘에 비해서 힘이 약했던 이령은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전혀 경쟁자로 견제받지도 않은 듯합니다. 대흥은 이령이 칠성월에 대적해서 한참을 버틴 걸 보고서야 아바이가 이령 너를 괜히 후계 구도에 넣은 게 아니었어 라며 이제서야 경쟁자로 인정하는 듯 했죠. 그렇다면 이령은 어쩌다가 후계 구도에 추가되게 되었을까요? 신카이에 따르면 이령은 사신으로 왕래하던 자라고 했는데요. 동맹의 사신으로 파견되려면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읽고 전략적인 외교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령이 뛰어났기에 사신으로 선발된 게 아닐까 싶고 여러 세력을 만나면서 완달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맹 세력을 구축했기에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후계 구도에 오른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칠성월의 공격에서 회복한 라오허는 거대한 철의 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지름은 시라무른허를 덮을 정도인데요. 과거 시라무렌도 자신의 모자를 이용해서 비슷한 결계를 만든 적이 있으나 그 크기는 매우 작았습니다. 라오허와 시라무렌의 힘의 크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저 공간은 과거 시라무렌 때와 마찬가지로 강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라오허가 본류의 힘을 전송받는다면 저 공간에서 손실 없이 힘을 계속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대흥과 함화는 결계를 부수려고 칠성월과 사풍주로 동시에 공격해보지만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라오허와의 전투에서 기물의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결계에 갇혀서 전황이 불리하게 되자 함화는 이령에게 거의 다 잡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냐며 타박을 합니다. 대흥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더 열받아서 이령을 몰아붙이죠. 이령은 사실 칠성월에게 라오허가 밀리는 걸 보고 다급하게 끼어든 것이지만 자기 딴에는 다른 사정들도 다 고려한 듯합니다. 일단은 동맹의 사신으로 활동했던 이령의 시각에서는 아무리 힘이 중요해도 아바이가 친히 맺은 동맹을 먼저 깨는 행위 자체가 납득이 안 갔을 것 같아요. 흰산 일족이 서쪽 동맹을 쳐서 그 힘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순식간에 다른 동맹들에게 퍼질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동맹이 아니라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강자 완달마저도 서쪽 곤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친히 세력을 구축한 건데 이게 한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령은 애초에 대흥과 함화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싸움에 개입한 핑계로 둘러대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진심인 듯해요. 황수는 너무 멀어서 흰산의 기운이 닿지도 않는 곳인데 반해 라오허는 비록 지류의 힘이긴 하나 꾸준히 힘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궁극기를 날리는 원딜 작전이 실패하면 그 다음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대흥과 함화는 라오허가 만든 결계 하나도 깨지 못할 만큼 힘이 떨어져 있었고 전투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함화는 이령이 대체 어떻게 라오허도 감당 못한 칠성월을 막아섰는지 계속 찝찝해한 듯합니다. 대체 칠성월을 어떻게 막은 거냐며 재차 확인하는데 이령은 내가 흰산 일족임을 알고 칠성월이 힘을 다하지 않은 게지 라며 대충 둘러대죠. 근데 칠성월은 그딴 거 없이 자기 힘을 다 발휘한 걸로 보여요. 이령이 그동안 일족을 흡수하며 얻은 힘의 수준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인데 이령 자신은 이제 대흥과 함화를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칠성월의 공격을 직접 막아보고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 완전한 경쟁 우위는 아닌 듯 보입니다. 대흥과 함화는 이제는 이판사판 싸우는 길뿐이라며 라오허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일영에게는 넌 뒤에서 우릴 돕던지 말던지 해라 라고 살짝 무시 한번 날려주죠. 하지만 일영은 라오허와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완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책임있는 배상을 할 테니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었죠. 라오허는 애초에 대흥이든 함화든 일영이든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라무룬과 강의 일족이 학살당한 것도 모자라서 좀 전에 함화의 기습으로 노합까지 우반신이 날아가는 큰 부상을 당했고 자신은 칠성월에 찍힐 뻔했죠. 애초에 배상이니 뭐니 얘기할 단계는 한참 지난 것입니다. 일영은 배상 제안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은근슬쩍 돌려서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조사단이 파견될 거고 그렇게 되면 네가 곤륜과 내통하는 것을 완달에게 들키게 될 거다. 우릴 보내주기만 하면 조용히 입 다물 테니 선택하라고 빙빙 돌리는 말로 협박을 하죠. 오로지 목숨을 건 대결과 힘으로 말하는 흰산 일족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데요. 라오허는 일영의 말에서 흰산 일족답지 않은 교활함을 느꼈는지 너 따위가 후계자 반열에 오르다니 흰산 일족도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비꼬면서 두 번째 제안도 거절합니다. 라오허는 분명히 완달을 두려워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저 세 아들들을 죽인 뒤에 자기는 빠져나갈 수단이 있었습니다. 군기와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군기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지러 놓으면 완달은 이것을 곤륜의 지수로 생각할 거고 잘하면 흰산과 곤륜이 직접 싸우도록 만들어서 둘을 공멸시킬 수도 있는 기회였죠. 물론 들킬 가능성도 있지만 라오허는 지금 분노로 눈이 돌아 있어서 어떻게든 셋을 죽이려고 곤륜의 지수로 꾸미면 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영의 협상을 거부한 라오허는 세 형제에게 강력한 벼락 공격을 날립니다. 뾰족뾰족한 게 전기 속성 공격이 맞는 듯한데 거의 100만 볼트급 벼락 공격을 맞은 세 형제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죠. 라오허가 서쪽 강들의 시조이자 본류라고 하는데 본류도 아닌 곳에서 이 정도 힘의 차이를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나름 흰산의 후계를 다투는 삼형제가 함께 싸우는데 라오허가 본격적으로 결계치고 가둬놓고 패니까 이렇다 할 반격조차 하지 못하네요. 방금 전 공격으로 대흥과 함화는 정신을 잃었지만 기물들이 이들을 어거지로 지탱해서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눈동자는 이미 동공이 풀려있고 좀비처럼 몸만 일으킨 것인데요. 그때 일영만은 정신을 잃지 않았는지 벌떡 일어나죠. 기물에 의지하지 않고도 라오허의 공격을 유일하게 버틴 것이 일단 대단해 보이는데 일족의 힘을 흡수한 파워가 알게 모르게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칠성어를 막아선 것도 그렇고 어쩌면 이미 대흥과 함화를 뛰어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영은 라오허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대흥과 함화가 죽는다면 칠성월과 사풍주가 폭주할 것이고 라오허 너는 본류도 아닌 이곳에서 그 기물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기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바이가 이쪽으로 올 텐데 그걸 원하진 않지. 그러니 이제 공격을 멈춰. 대략 이런 뜻이었죠. 특히 라오허의 힘은 사풍주의 기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폭주한 사풍주에 대적하려고 하진 않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라오허의 힘이 사풍주에서 기인했다는 건 큰 떡밥인데요. 사풍주는 원래 완달과 싸웠던 흑룡이 부리던 기물입니다. 약간의 뇌피셜을 굴려보자면 흑룡이 사풍주의 힘을 빌어서 만든 이무기가 라오허가 아닐까 싶은데 흑룡이 완달에게 패한 뒤로 주인을 잃고 반강제로 완달과 동맹을 맺은 게 아닐까 싶네요. 여튼 자신이 사풍주의 힘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사풍주의 주인이 된다면 완전한 힘을 갖게 되고 비로소 흑룡처럼 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영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고 되려 그동안 라오허가 꾸며왔던 작전을 알게 됩니다. 라오허는 사풍주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본류의 힘이라면 그 기물을 굴복시켜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류의 힘을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고 그것은 2부에서 시라무렌이 사용했던 강의 힘을 중계하는 뱀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시라무렌이 썼던 그 방법대로라면 중계뱀들이 본류에서 힘을 보내면 라오허의 결계 안으로 그 힘이 모이게 될 거고요. 결계 공간 안에서는 그 힘이 손실 없이 극대화되면서 라오허에게 전달될 겁니다. 라오허는 일영에게 이 공간 안에서라면 나의 본류의 힘이 그 기물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는 일영조차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셋이 라오허와 정면 대결해서 이길 확률은 제로였죠. 그러던 와중에 대흥과 함화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둘은 여전히 앞뒤 상황 파악 못하고 라오허에게 달려들 생각만 하는데요. 함화는 아까부터 라오허에게 칠성월에 찍힐 뻔한 거 벌써 잊어버렸냐? 치매냐? 운 좋은 줄 알고 입 닥쳐라 라고 불필요한 자극을 합니다. 그래도 대흥보다는 조금 더 샤프하게 생겨서 전략이 있는 놈인 줄 알았더니 싸움판이 커지니까 쓸데없이 기싸움하고 괜한 허세를 부리는 게 어린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흥은 칠성월 한방 전략이라도 짜왔지 함화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대응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령은 이제 설득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숨겨둔 힘을 써서 맞서 싸울까도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은 아직 후계 경쟁 기간이 1년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진짜 힘은 숨기려고 하죠. 약간의 힘만 발휘해서 라오허의 공격을 막아내고 두 형제가 땅을 파서 퇴로를 만들면 둘의 뒤통수를 잡아 끌고 퇴각하려는 듯 했습니다. 대흥과 함화가 이령이 도망가자고 해서 도망갈 놈들인가 싶기는 하지만 본류의 힘이 나온다면 둘도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흰산의 삼형제는 라오허에게 맞서서 힘을 합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흰산의 왕 완달이 신하들이 열어준 길을 타고 라오허와 삼형제 앞에 나타난 것이죠. 라오허에 따르면 완달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흰산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황소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대흥이 동맹을 학살하러 갔다는 첩보를 들은 걸까요? 아니면 기물들이 폭주할 것 같은 낌새를 느끼고 미리 온 걸까요? 여튼 완달의 등장으로 이 싸움이 어디로 흘러갈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화 마지막 장면에 본류의 중계뱀들이 가동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중계뱀들이 일렬로 고개를 치켜뜨면서 일어나는데 2부에서 시라무렌에게 황수의 힘을 전달하던 뱀과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는 조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병력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어 있는데요. 실루엣으로 보면 신맹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계뱀을 호위하는 병력인 듯해요. 만약 2부의 중계뱀과 작동 원리가 똑같다면 저 뱀들의 머리 부분에는 본류의 힘이 농축된 구슬이 있을 거고요. 본류와 지류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라오허가 강에 군데군데 저 중계뱀들을 미리 배치해놨을 겁니다. 그렇게 중계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운을 전달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라오허에게 힘이 전달될 테고 바로 쓸 수 있겠죠. 이제는 완달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라오허 입장에서도 이쯤에서 그만하자 생각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소는 흰산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고 자신은 본류의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흰산 일족을 싹 다 죽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라오허는 방금 전에 이령에게 너희를 죽인 뒤에 곤륜의 궁계에게 죽은 것으로 꾸밀 거다, 사풍주를 차지하기 위해 보관을 세웠다라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한 상태라서 이게 완달 귀에 들어가면 어차피 끝장나기는 마찬가지죠. 다음 화에서 라오허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고 이번 사건이 후계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